성원 씨의 남성을 보고 솔직히 조금 겁은 났어요. 하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저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저에게 진입을 했기에 저는 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크기는 무서울 정도로 컸지만 그를 생각하는 제 마음이 그를 받아들이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절정을 맛볼 수 있었어요.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의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날 밤은 가슴에 파편처럼 남아 있어요. 떨리는 손, 뜨거운 숨결, 서로를 향한 간절함. 24년 만에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54살에 처음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걸. 안녕하세요. 인생살이입니다. 오늘은 MY 철물점을 운영하는 정미영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전 작업장 한쪽에서 각파이프를 재단하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54살, 28배 시집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MY 철물이라는 간판을 내건 지 벌써 10년째예요.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재고 확인이었고 밤 7시에 셔터를 내리고 나면 그제야 하루가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아침 7시 첫 거래처 전화가 옵니다. 레미콘 타설 일정이 당겨졌으니 H빔 납품을 내일까지 당겨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받아야 살아남거든요. 점심때쯤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3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견적서를 쓰고 외상 독촉 전화를 받아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론 지쳐 있었어요. 저녁 8시쯤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어요. 인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결혼한 지 24년, 부부관계는 15년 전에 끝났죠. 아니, 그보다 더 일찍 끝났는지도 몰라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게 결혼 5년 차였으니까요. 여자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이 보여요. 화장은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예쁜 옷도 구두도 그런 건 다 먼 나라 얘기예요. 그냥 매일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신고 먼지를 마시며 일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 통의 이력서가 팩스로 들어왔어요. 구인 공고를 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성원, 만 52세, 대형면허 보유, 지게차 자격증 보유, 경력란을 보니 물류센터에서 10년, 건설자재 납품 5년. 괜찮아 보였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철물점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키가 180은 되어 보였고 어깨가 넓었어요. 52세라고 했지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깨끗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성원 씨는 첫날부터 달랐어요. 이 H빔은 어디에 적재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것부터 달랐어요. 대부분의 신입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이 사람은 적재 위치를 물었어요. 출고, 동선을 생각하는 거였죠. 저쪽 B구역 2번째 렉에 세로로 세워주세요. 내일 아침 첫 출고 품목이에요.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지게차에 올라탄 모습을 봤어요.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포크 높이 조절, 각도 확인, 후진 시야 체크, 10년은 넘게 다뤄본 사람의 손놀림이었어요. 오전 11시쯤
대림건설 현장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철근 30다발을 오늘 오후까지 납품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원래 내일 일정이었는데 타설 일정이 당겨졌다고 자재를 빨리 가져다 달라는 통보였습니다. 성원 씨, 죄송한데 대림 현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5톤 트럭 운전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적재는 어떻게 할까요? 30다발이면 이중으로 묶어야 해요. 결박은 최소 6군데, 고정핀 체크하고요. 알겠습니다. 출고 전에 점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원 씨는 첫날 오후에 혼자 현장 납품을 다녀왔어요. 저녁 6시쯤 돌아왔는데 땀에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현장 소장님이 직접 검수하셨고 사인 받아왔습니다. 납품 확인서를 내밀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첫날인데 이렇게 고된 일 시켜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성원 씨는 작업복을 털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는 거였어요. 억지스럽지 않은 일을 마친 사람의 담담한 미소. 며칠이 지나면서 성원 씨의 일 처리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재고 점검이었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장부를 펴고 실물과 대조하고 부족한 품목을 메모했죠. 사장님, 12mm 볼트가 재고보다 실물이 1000개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발주 넣으시겠어요? 아, 그거 지난주에 외상으로 나간 건데 장부 정리를 깜빡했네요. 고마워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전화를 받을 때도 달랐어요. 손님이 품목을 물어보면 재고 여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용도를 물어봤어요. 15mm 앵커 볼트 찾으시는 거죠? 어떤 작업에 쓰실 건가요? 콘크리트 두께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손님이 설명했고 성원 씨는 적합한 규격과 수량을 권했어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정확히 파는 거였어요. 손님들이 고마워했어요. 점심시간엔 같이 근처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성원 씨,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양산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10년 정도 일했고 그 뒤로 건설 자재 납품하는 업체 다녔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사장이 잘못 투자해서요. 직원들 임금 밀리고 결국 문 닫았죠. 담담하게 말했어요. 원망하는 투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시기였어요. 힘드셨겠어요.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좁은 자재 창고에서였어요. 높은 선반 위에 페인트통이 있었는데 손이 닿지 않았어요. 사다리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성원 씨가 들어왔어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창고가 좁았어요. 두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꽉 낄 정도로요. 성원 씨가 내 뒤쪽으로 바짝 붙어서 팔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로 뭔가 닿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어요. 무슨 공구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공구라고 하기엔 말랑말랑하면서도 그 크기가 너무 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받으세요, 사장님. 페인트통을 건네는 성원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겨우 손을 뻗어봤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원 씨는 황급히 창고를 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페인트통이 무거웠는데 무게를 느껴지도 못했습니다. 뭔가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소용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바람 피우고 때리고 무시하는 남자.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여자인데 54살이지만 아직 심장은 뛰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눈물. 다음 날 아침 성원 씨를 보는 게 어색했어요. 성원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어요.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그리고 나는 알아버렸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여자로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한 달쯤 지났을 때 부경건설에서 전화가 왔어요. 에마 이철물이죠? 김영철 소장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김영철, 부산 현장을 맡고 있는 소장이었어요. 5년 전부터 가끔 거래했던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에 부산 해운대 쪽 현장이 크게 들어갔어요. 자재 대량으로 필요한데 에마 이철물에서 공급 가능할까요? 어떤 품목이 필요하신데요? H빔 200개, 각파이프 500개, 철근 100다발, 볼트류 일체, 견적 한번 내주시겠어요? 규모가 상당했어요. 우리 가게 한 달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견적 보내드릴게요. 납품 일정은 언제까지인가요? 2주 안에 가능할까요? 급하게 진행되는 현장이라서요.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원 씨를 불렀어요. 성원 씨, 부경건설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견적을 같이 검토해 볼까요? 우리는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고 견적을 냈어요. 이익률을 최대한 낮춰서 경쟁력 있게 책정했어요. 다음 날 김영철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견적 받았습니다. 좋네요. 진행하시죠. 계약서 팩스로 보낼게요. 계약서가 왔어요. 꼼꼼히 읽어보는데 성원 씨가 한 가지를 짚었다. 사장님, 이 조항 보세요. 납품 기한 미준수 시 손해배상 1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봤어요.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너무 과한데요. 보통 계약금의 10% 정도인데. 바로 전화를 걸었다. 소장님, 계약서 조항 중에 손배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아, 그거요? 현장이 워낙 빡빡해서 그래요. 우리도 원청한테 페널티 물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1억은 그럼 거래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다른 업체 알아볼까요? 협박조였다. 거래를 끊겠다는 뉘앙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불안했지만 이만한 물량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자재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성원 씨가 발품을 팔아 좋은 가격에 물량을 확보했어요. 문제는 운송이었어요. 납품 사흘 전 거래하던 운송업체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그날은 차량이 다 나갔어요. 다른 차량은 없나요? 급한 건데요. 알아봤는데 전부 예약됐어요. 요즘 물량이 많아서요. 다른 운송업체에도 전화했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모두 차량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엔 하루 전에 연락해도 차량을 구할 수 있었는데 성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의도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모든 업체가 차량이 없다는 게 이상해요. 누가 배차를 막은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누가 왜요?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납품 이틀 전이 되어도 차량을 구하지 못했어요. 점점 불안해졌다. 그날 저녁 성원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8톤 트럭 운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납품하는 게 어떨까요? 부산까지요? 왕복 8시간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운전할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한 넘기면 1억이에요. 성원 씨의 말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출발하죠. 다음 날 새벽 1시, 우리는 트럭에 자재를 적재했어요. 성원 씨가 결박을 점검했어요. 6군데, 고정핀 체크, 적재 중량 확인, 모든 게 완벽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사장님. 조심해서 가요.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혼자 가면 현장에서 검수받고 서류 처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둘이 가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알겠어요. 같이 가죠. 우리는 새벽 고속도로를 달렸다. 텅 빈 도로 위로 트럭의 헤드라이트만 밝습니다. 성원 씨는 안전하게 운전했어요. 과속하지 않고 차선을 정확히 지켰어요. 사장님, 좀 주무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괜찮아요. 같이 깨어 있을게요. 우리는 말없이 앞을 봤어요. 부산까지 4시간.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땐 몰랐다. 오전 6시 30분 부산 해운대 현장에 도착했어요. 현장 정문에서 출입증을 받습니다. 경비원이 우리 트럭 번호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록했어요. 비동자재 야적장으로 가세요.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야적장에 도착하니 김영철 소장이 나와 있었어요. 옆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직접 오셨네요? 네, 소장님. 운송업체 차량이 없어서요. 그래요? 요즘 물량이 많긴 하죠. 어디 한번 볼까요? 김영철 소장이 트럭 적재함을 확인했어요.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기대했던 게 아닌 것처럼. 검수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저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쉬세요. 우리는 임시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에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있었어요. 음료수 드세요. 김영철 소장이 음료를 2개 건넸어요. 이온 음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받았지만 성원 씨는 사양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검수하러 가보겠습니다. 소장이 나갔어요. 나는 마개를 따려다가 멈췄다. 왠지 마시고 싶지 않아 테이블 위에 그냥 뒀어요. 사장님,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그러세요. 성원 씨가 나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성원 씨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사장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흡연구역 옆을 지나가는데 소장이랑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성원 씨가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녹음했어요. 들어보세요. 이어폰을 나눠 끼고 재생했어요. 김영철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음료에 넣었어요. 30분이면 효과 나타날 거예요. 그때 사진 찍으면 돼요. 여자 혼자 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거 되면 계약 위반으로 몰고 손배 청구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확실하게 처리할게요.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사장님, 저 음료 마셨어요? 테이블 위에 음료수를 봤어요. 따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니요. 안 마셨어요. 다행이에요. 성원 씨가 음료수를 집어들었어요. 빛에 비춰보더니 바닥을 확인했어요.
이거 개봉된 거예요. 보세요. 막의 테두리가 살짝 들렸다가 다시 눌린 흔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수면제를 타서 다시 닫은 거예요. 사장님이 마시면 의식을 잃고 그 상태에서 뭔가를 조작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미친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성원 씨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이 음료수, 그리고 현장 CCTV 위치를 확인했어요. 저기 야적장 입구에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가 음료 받은 장면이 찍혔을 거예요. 그럼요. 검수 끝났다고 하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절대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음료는 제가 가지고 갈게요. 나중에 성분 분석하면 증거가 됩니다. 성원 씨가 비닐봉지를 꺼내 음료수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문이 열리고 김영철 소장이 들어왔어요. 검수 끝났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납품 확인서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어요. 그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점심이나 하고 가시죠.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가게 비워둬서요. 빨리 들어가야 해요. 그래요? 아쉽네요. 조심히 가세요. 소장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어요. 우리는 서둘러 트럭에 올랐다. 성원 씨가 시동을 걸었다.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사이드 미러로 뒤를 봤어요. 김영철 소장이 통화하고 있었어요. 화난 표정이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성원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우리가 조심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죠? 서울 가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녹음 파일이랑 음료수, 그리고 현장 출입 기록까지 있으니까 증거는 충분해요. 성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리고 계약서 위약 조항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명백히 사기죄 구성 요건이에요. 우리가 이행했는데 트집 잡으려고 한 거니까요. 성원 씨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봤어요. 그때 당해서 배웠죠. 이번엔 안 당할 겁니다.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고속도로를 달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트럭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옆자리에 성원 씨를 봤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안정적이었어요. 흔들림 없이 앞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8시경이었어요. 가게 앞에 트럭을 세웠어요. 시동을 끄니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성원 씨도요. 성원 씨 아니었으면 말끝을 흐렸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셔터를 내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형광등을 켰다. 책상 위엔 여전히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시작될 일상. 배고프시죠? 제가 뭐 좀 사다 드릴까요? 성원 씨가 물었다. 집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집에 가기 싫어졌어요. 성원 씨, 오늘 소주 한 잔 어때요? 여기서요? 내 긴장도 풀 겸 편의점에 다녀와요. 성원 씨가 편의점을 갔다 왔어요. 소주 2병에 오징어 1봉지, 땅콩. 우리는 사무실 구석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어요. 오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잔을 부딪혔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가며 목이 타는 듯 화했어요. 성원 씨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해요? 저 같으면 정신 없었을 텐데. 그냥요.
당황하면 더 위험해지니까요. 성원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을 비우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성원 씨, 네. 이 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부터 이쪽 일하셨어요? 아니요. 젊을 땐 물류센터 다녔어요. 10년 넘게요. 그러다 회사가 문 닫았어요. 사장이 투자를 잘못해서요. 그때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어쩌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그렇게 말하는 얼굴엔 원망이 없었다. 네 번째 잔을 비우자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저 결혼한 지 24년 됐는데요.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성원 씨가 조용히 나를 봤어요. 남편은 바람 피우고 때리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전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죠.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성원 씨 만나고 나서 제가 아직 여자구나 싶었어요. 심장이 뛸 수 있구나. 성원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장님, 성원 씨는 왜 혼자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성원 씨가 잔을 비우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외로웠어요. 50년 넘게 혼자였어요. 왜요? 몸이 좀 보통 사람들이랑 달라서요. 여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느꼈던 것.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성원 씨가 나를 봤어요. 사장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도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성원 씨, 네.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요. 성원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작은 모텔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우리는 불을 껐어요. 성원 씨의 남성을 보고 솔직히 조금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저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저에게 진입을 했기에 저는 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크기는 무서울 정도로 컸지만 그를 생각하는 제 마음이 그를 받아들이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절정에 닿을 수 있었어요.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의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날 밤은 가슴에 파편처럼 남아 있어요. 떨리는 손, 뜨거운 숨결, 서로를 향한 간절함. 24년 만에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54살에 처음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걸. 새벽에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죠. 샤워를 하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맴돌았어요. 출근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원 씨였어요. 오늘 일찍 나가서 공구상가에 들렀다 가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게에 도착하니 성원 씨가 벌써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수면제 투약 미수, 사기 미수, 업무 방해죄로요. 담당 형사에게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음료캔, 현장 출입 기록, 계약서까지. 증거가 명확하네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영철 소장이 소환됐어요. 조사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한 달 뒤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통보가 왔어요. 김영철과 공무원 직원 2명까지 같이요.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빨리 끝났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김영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공모자들은 벌금형이었어요. 부경건설과의 계약도 무효가 됐어요. 손해배상 조항도 당연히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사기는 당하지 않았어요. 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했고 녹음도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게에서 일했어요. 손님 응대하고 자재 나르고 견적 쓰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시선이 자주 마주쳤어요. 물건을 건네며 손이 스쳤어요. 점심시간엔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단골 사장님 한 분이 말했어요. 정미영 사장님 요새 표정이 밝아졌다고, 얼굴에 꽃이 폈다고. 부끄러웠어요. 옆에서 성원 씨가 살짝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지옥이었어요. 저녁에 들어가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인사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TV만 봤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진동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어요. 오빠 오늘 몇 시에 오냐고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없었습니다.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어제 좋았어요. 또 보고 싶다고. 마누라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늙었다고. 손이 떨렸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구역질이 났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명을 늘어놨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사이 끝난 지 오래됐다고. 끝난 건 당신이 끝낸 거라고 말했어요. 바람 피우고 때리고 무시한 건 당신이라고.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다가왔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말투가 달라졌다고, 그 신입사원이랑 뭐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 소리쳤어요. 가게를 내놓으라고 해서. 제가 일군 가게인데 왜 내놓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내 팔을 잡았어요. 세게 비틀었습니다. 아팠어요. 놔달라고 했어요. 밀쳤어요. 그리고 주먹이 날아왔어요. 얼굴을 맞았어요. 귀가 멍했어요. 쓰러졌어요. 남편이 다시 주먹을 들었어요. 나는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2번, 3번 더 맞았습니다. 다음엔 죽여버린다는 말을 남기고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 억울해서, 분해서 떨리는 손으로 성원 씨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한테 맞았어요. 성원 씨가 지금 간다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했지만 전화는 끊겼어요.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원 씨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성원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내 얼굴을 봤어요. 병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성원 씨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성원 씨가 약국에서 파스와 소염제를 사왔어요. 조심스럽게 얼굴에 발라줬어요. 손길이 따뜻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걸 보여드려서. 성원 씨는 왜 사과하냐고, 잘못한 건 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성원 씨가 나를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옆에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24년에 감옥에서 나오기로.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안면부 타박상, 좌측 팔 타박상, 전치 2주. 의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다쳤냐고. 남편한테 맞습니다고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에 그대로 적었어요.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두려웠어요. 가게로 돌아왔어요. 성원 씨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진단서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그날 오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 상담받으러 왔어요. 준비해간 서류들을 꺼냈어요. 진단서, 메시지,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물, 사진들. 변호사가 천천히 봤어요. 남편분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나요? 네. 결혼 초부터요. 10년 넘게요. 외도는 언제부터인가요? 5년 전쯤 알았어요. 그 전부터 했을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분이에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가게는요? 제 명의인데 남편이 달라고 할까 봐요. 가게는 사장님 명의고 사장님이 운영하셨죠? 남편분은 경제 활동하셨어요? 아니요. 몇 년째 집에만 있어요. 그럼 가게는 온전히 사장님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조정 거치면 석 달, 재판 가면 6개월 정도예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성원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가게도 지킬 수 있대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저녁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성원 씨, 네, 고마워요. 성원 씨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사장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성원 씨는 왜 이렇게까지 도와줘요?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서요. 성원 씨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봤어요. 그리고 저 사장님을 좋아해요.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저도 좋아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조정 기일이 잡혔다고. 한 달 뒤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게 일에 집중했어요. 성원 씨와 함께 매출도 늘렸어요. 새로운 거래처도 확보했어요. 남편한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장받고 나서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너 미쳤냐고 철회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보였어요. 조정 기일을 기다리는 동안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가게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 24년을 살았는데 내 것이라곤 이게 전부였어요. 성원 씨가 이사를 도와줬어요. 짐을 나르고 커튼을 달고 가구를 배치했어요. 이제 사장님 집이네요. 네, 제 집이에요.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배달 치킨에 맥주 한 캔씩 바닥에 앉아서 먹었어요. 성원 씨, 네,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성원 씨가 나를 봤어요. 괜찮아요? 네. 혼자 있기 싫어요. 성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을 껐어요.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성원 씨가 조심스럽게 나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24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어요. 사장님, 아직도 무서워요? 아니요. 성원 씨랑 있으면 안 무서워요. 입술이 닿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성원 씨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도 떨렸어요.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요. 성원 씨가 속삭였어요. 지난번 성원 씨와의 첫 경험 때문인지 오늘은 그와의 관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이제 자유라는 생각이 저를 더 흥분하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처음엔 놀랐어요. 성원 씨의 그것은 그날 창고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아파요? 성원 씨가 멈췄어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조금씩 천천히. 성원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남편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그저 자기 욕구만 채우고 끝이었어요. 내가 어떤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원 씨는 달랐어요. 계속 물어보고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내 표정을 살폈어요. 좋아요. 진심이었어요. 24년 만에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54살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요. 처음엔 두려웠던 크기도 이젠 괜찮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비어있던 마음까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미영이라고 불러요. 이제, 미영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좋았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땀에 젖은 채 누워 있었어요. 성원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았어? 네, 좋았어요. 정말 안 아팠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성원 씨가 배려해줘서 괜찮았어요. 성원 씨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저 사실 무서웠어요. 또 거부당할까 봐요. 절대 안 그래요. 성원 씨는 잘못 없어요. 나는 성원 씨를 안았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영 씨가 날 받아줘서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24년 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옆에 성원 씨가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타서요. 성원 씨가 일어났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영 씨, 네.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 가요. 끝까지. 성원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24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조정 기일이 됐어요.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마주 앉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진단서, 외도 증거, 메시지 기록들. 피신청인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조정이 성립됐어요. 재산은 내가 갖고 위자료 2천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기로 했어요. 가게는 온전히 내 것이었어요.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성원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진짜 끝이었어요. 24년의 결혼이 지옥 같았던 시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이제 자유예요.
성원 씨가 웃었다. 축하해요, 미영 씨.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그 뒤로 제 삶은 달라졌어요. 저녁엔 성원 씨와 함께 원룸으로 갔어요. 성원 씨가 이사를 왔어요. 원룸은 좁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게 행복이었어요. 밤엔 서로를 안았어요. 성원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내가 괜찮은지 계속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놀라웠던 크기도 이젠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꽉 채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미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54살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0이든 60이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요. 지금까지 인생살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